엉뚱하게도 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보면서 이건 별건 수사로 조국 장관을 기어이 잡아놓기 위해서 검찰이 온갖 수사를 한 끝에 이전에 표창장 의혹이나 사모펀드로는 안 되니까 결국 유재수 문제를 잡고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다분히 정치적인 수사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갖습니다.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특감반의 그간의 해명은 청와대 특감반이 무슨 검찰이나 뭐 경찰처럼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찰의 대상이 되는 본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한두 번 감찰에 응하다가 그 이후서부터는 휴가를 내고 잠적해버리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수사 의뢰를 할 거냐 아니면 인사조치할 거냐 한 과정에서 인사조치하기로 판단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결국 오늘 영장 청구 심사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될 터인데 당시에 그렇게 민정수석실의 결정이 직권 재량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검찰은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거고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맞고요.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직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판단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놓고 계속 법리 공방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건 검찰이 대단히 부실하게 수사했다라고 하는 점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주장은 조국 전 장관이 특감반원이 감찰을 할 때 유재수의 비위 여부를 상당 부분 확인했거나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그런 것이 다 무너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서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따라서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는 최순실의 비위 정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처벌받은 것이고 조국 민정수석은 감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감찰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거는 유재수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건에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청와대하고 조국 측 주장이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까지는 아니 제 말씀 조금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인데.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네, 네. 자, 진 의원님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놓고 수사 의뢰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인사조치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인사조치 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재량의 범위 내에서 벗어난 일이냐 부적절하게 처리한 거냐라고 하는 거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잖아요. 그 말씀을 벌써 몇 차례 하셨는데 네네. 그거는 청와대나 조국 전 장관 측 주장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사실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건 그쪽에서 말하는 주장이죠. 그게 어떻게 사실입니까? 사실은 아직 어떤 게 우리가 제가 지금 검찰 수사 결과를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아직 모르잖아요. 네. 그다음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법원의 고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권남용죄의 범죄 구성 요건이 대단히 엄격하고 또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조차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그럼 무슨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직권남용 혐의가 기정사실로 되는 것은 아니죠.